안녕하세요, 고택입니다.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불치병, 바로 기변증이죠. WHO에 따르면 매년 9월에 이 기변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바로 애플에서 새로운 아이폰을 발표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원래 아이폰 13 미니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출시된 아이폰 14 프로까지는 잘 참았지만 이번 15 프로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아이폰 사전 예약이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유독 온라인 마켓들의 할인폭이 짰죠. 그래도 주변에 되게 많은 분들이 길을 써서 구매하시더라고요. 저는 경쟁도 안 될 것 같고 딱히 할인폭도 크지 않아 그냥 공홈에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했던 게 배송 전날에 갑자기 새로운 아이폰을 위한 준비라는 알림이 와서 뭐지 싶었는데 새로운 아이폰이 오면 그냥 바로 옮길 수 있게 아이클라우드에 백업해라 뭐 이런 안내더라고요. 사소하지만 공홈에서 구매해서 그런지 이런 알림도 주고 신기했어요. 아무튼 이미 질러버린 거 환불도 못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가볍게 영상이나 남겨볼까 해요. 스펙이라든지 언박싱 그리고 여러 이슈들은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조금 함축하고 주관적인 의견과 이 13 미니와의 비교를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애플은 화이트와 실버가 네이티브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를 사려고 했는데 기존 사용하던 13 미니의 컬러기도 하고 이번에 주요 외장재가 티타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추럴 티타늄 컬러를 한번 핥아보기로 했어요. 애플의 라이팅이 참 기똥찬 게 이 티타늄이면 그냥 티타늄이지 굳이 내추럴이라는 워딩을 갖다 붙이니까 뭔가 얘가 제일 센터 같고 괜히 얘 말고는 약간 아류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내추럴 티타늄을 구매했는데요. 와우, 왜 내추럴 티타늄이라는 워딩을 사용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실물을 보니 티타늄이라는 소재의 매력이 드러나는 상당히 오묘한 질감과 색감을 보여주는데요. 기존 프로의 스텐이랑은 또 다른 맛이라 스텐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무광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선호할 만한 그런 깔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은한 게 볼수록 이쁜 것 같아요. 여러 미디어에서 이 티타늄 컬러가 살짝 웜톤처럼 비춰져서 따뜻한 색감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립적인 색상이더라고요. 이건 이거대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잠깐 만졌는데 소문대로 손에 유분기가 굉장히 잘 남아요. 오랜 기간 사용하면 티타늄 재질이 에이징 되면서 못나 보이지 않을까도 걱정이 되는데 저는 무려 애플에서 권장하는 정품 광택천이 있으니까 이걸로 잘 어르고 달래서 써봐야죠. 근데 이 정품천으로 닦아도 벅벅 닦아야 좀 닦이는 느낌이에요. 이런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디자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 섬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오묘한 색상의 글래스가 둥둥 떠있는 느낌이라 포인트도 되고 점점 커져서 배기 싫은 인덕션 디자인을 중화시켜서 기기의 모습이 균형 잡힌 느낌을 주는 듯 했어요. 애플이 환경 관련된 문제로 12 시리즈부터 구성을 굉장히 단촐하게 줄였죠. 초반 여론은 졸렬하다며 욕하는 게 주류였지만 뭐 어쨌든 환경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뚝심 있게 계속 말하니까 그래 니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라는 느낌으로 바뀐 걸 보면 그래도 뭐 나는 진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몇 가지 어이없는 행보만 뺀다면요. 이렇게 보니까 또 소소하게 바뀐 점이 있는데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 C2C 케이블이 예전 번들 케이블과 다르게 직조 재질의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아무래도 라이트닝이 없어지면서 케이블도 다시 생산해야 하니 그 김에 새롭게 리뉴얼한 듯해요. 얼핏 봐선 아이맥에 들어있던 그것과 비슷한 재질인가 싶은데 촉감도 더 좋은 것 같고 이전 것보다 덜 꼬일 것처럼 보여요. 기존 케이블은 쉽게 더러워지기도 하고 눌림과 찍힘에 약한 점이 좀 아쉬웠는데 얘는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급에 안 맞는 케이블인 게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제품이 100% 완벽하면 그건 애플이 아니죠. 케이블 이야기 나온 김에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부터 드디어 애플의 똥꼬집이었던 라이트닝이 사라지고 USB-C로 전면 변경됐죠. 아이폰 받으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바로 역충전 기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이폰으로 다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C2 라이트닝을 이용해 에어팟 프로를 충전해봤는데 잘 되고요. 혹시나 싶어 타사 제품 나싱 이어 무선 이어폰도 충전해봤는데 잘 되네요. 예전에 대중교통을 좀 오래 탈 일이 있었는데 핸드폰은 배터리 가득인데 이어폰은 배터리 다 나가고 어댑터만 없어 충전도 못하고 멍 때렸던 일이 있어서 이 사소한 변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네요. 다시 휴대폰으로 돌아와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13 미니랑 비교하면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미니도 작아서 굉장히 그립감이 좋다고 느꼈는데 15 프로는 사이즈가 그리 작지 않음에도 쥐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무게도 많이 경량화된 덕인지 둘이 이렇게 둥가둥가 해도 아마 40g인가 차이 날 텐데 막 엄청난 갭이 느껴지거나 하진 않네요.
프로가 많이 가벼워졌다는 게 딱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5%가 베젤이 줄었다고 하는데 실물로 보니까 물리적으로 많이 줄었다기보다는 곡률로 인한 착시의 영향이 꽤 큰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이 액션 버튼이 새로 변경됐죠. 원래는 토글 형식이었다가 이번에 버튼으로 바뀌었는데 나름 아이코닉한 인터랙션이라 아쉽지만 이 버튼이 활용도는 더 높을 것 같아요. 애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형태가 유리하다고 생각했겠죠. 아참, 국내 정발 첫날인 오늘 수령한 기기는 iOS 17.0.2 발열 이슈가 해결되었다는 17.0.3 이전 버전으로 도착했습니다. 발열 이슈가 꽤 크게 있어서 애플에서도 곧바로 수정된 버전을 출시했으니 15%를 구매하셨거나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받아보신 후 꼭 업데이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 채널에서 이전에 12%랑 13 미니를 비교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또 아이폰을 샀죠. 저번 영상보다 체급 차이가 크지만 13 미니와 13 프로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둘의 차이가 이 정도니까 아이폰 15%가 더 좋습니다 같은 당연한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저처럼 13 미니를 쓰고 있다가 혹시 저처럼 15%로 바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면 대략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카메라부터 살펴볼게요. 13 미니는 망원이 없으니 광각, 초광각만 비교해 볼 건데요. 먼저 밝은 실내에서 광각 렌즈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밝은 곳에서 촬영한 결과물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확대했을 때 세부적인 것에는 꽤 차이를 보여줍니다. 반면 초광각 렌즈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세부적인 것에서는 13 미니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접사를 쓸 일이 그렇게 많을까 싶기는 한데 15%는 접사가 가능하다는 기능적인 차이도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주간 야외입니다. 주간 사진 역시도 전체적인 퀄리티보다 디테일에서 차이를 보여줍니다. 야간에서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미지 품질의 향상은 야간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15%의 경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로우 촬영이 아닌 일반 촬영입니다. 최대 2400만 화소의 일반 촬영이죠. 기기가 지원하는 최대 성능 4800만 화소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로우 촬영을 활성화해야 되는데요. 이 옵션을 활성화했을 때 15%의 진정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로우로 촬영한 이미지는 호환성이 떨어지고 용량이 거의 10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후보정을 위한 사진이 아니라면 가볍게 일반 모드를 쓰시는 게 좋겠죠? 초광각 렌즈도 역시 비슷한 결의 결과물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광각보다는 초광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크게 향상된 것 같아요. 야간도 비슷한 맥락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기기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3D 벤치마크를 구동해 봤는데요. 13 미니가 2544점에 평균 15.2프레임, 15%가 3222점에 19.3프레임으로 대략 25% 이상의 성능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앱 구동 속도나 로딩 속도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인데요. 둘의 디자인은 묘하게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느낌을 보여줍니다. 카메라 성능이 개선된 만큼 15%의 카메라 썸이 압도적인 크기를 보여주고 질감도 프로는 확실히 프로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다만 이번에 변경된 티타늄 테두리는 기존의 스텐과의 차이는 크지만 되려 일반 모델의 알루미늄과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쉽게 더러워지는 점에서는 알루미늄이 차라리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2년 만에 새로운 아이폰을 구매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에서 새 아이폰으로 기변하는 게 다른 기종들보다 새로운 폰을 샀다는 느낌이 제일 덜하다고 느껴요. 아이클라우드의 백업 때문에 이전에 쓰던 데이터를 그대로 이식해오기도 하고 어차피 높은 성능과 비슷하게 부드러운 사용 경험 덕분에 체감이 잘 안 된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2년 만에 바꾸니까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추가되었고 재질도 새롭게 바뀌었고 카메라 성능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베젤도 얇아졌고 새로운 버튼 시스템도 생겨서 이번에는 그래도 새로운 폰을 쓴다는 느낌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